아주 강의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저도. 예, 호남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린 큰 그림, 그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그 시민들도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호남 아리 300 할 때요. 네. 그 행사에 저도 있었어요. 예. 예. 제가 사실은 원장님께 양심 선언을 하면 아리 300이라는 단어는 우리 임춘택 원장님께서 제주도 아리 300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따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호남 아리 300으로 만든 것은 김진원 교수님 아유,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호남 아리 300처럼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하면서 오늘 발표의 전반적인 총평을 마치고요. 뒤를 보시면 메타버스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셨고 메타버스에서 안녕하세요. 또 질문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혹시 이 부분은 질문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겠다는 분 손 한번, 아이고 바로 드시네요. 혼니님. 네, 혼니님. 원장님, 교수님, 소중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 보급화의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앞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된다면 지역사회나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더라도 지역사회나 주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민주적이고 평평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관광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뉴딜 펀드 같은 걸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금액이 적으면 뭐 10만 원 단위 아니면 수백만 원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해서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라든가 아니면 군이나 면 단위에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그 유치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일정 부분에 그런 보전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을 뒤에 풍력발전단 유치한 곳에서는 한 마을당 매년 2, 3억 원 정도 그리고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수발전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일정 금액만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광이라든가 다른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나랑 깜발 사람. 예, 말씀하시죠. 네, 오늘 해주신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이야기 그리고 디지로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딸리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강연해 주신 내용이 저희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저와 같은 학생이 지금부터 바로 에너지에 관련된 실천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그 변화가 다가올지 제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미래 지도자들이 정할 문제입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얘기를 했죠. 지금 기존의 에너지 산업 그리고 기존의 이런 경제를 이끌어온 그런 지도자들한테 당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는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 나간다면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기술에 기반을 해서 그린 뉴딜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미래를 개척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원의 기초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과 쪽이라면은 에너지 관련된 경영이라든가 그리고 에너지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는 것. 예,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큰 돈을 가지고 무슨 큰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준비해 나가고 그런 꿈을 크게 갖고 있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또 첨언을 드리면, 학생들로서 무엇 하나를 전공한다고 해서 그 전공에 취직을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대학생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미래의 시대 정신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고, 그 재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고, 그 재미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어떻게 내가 잘 만들어서 돈을 벌 것인가라고 하는, 즐길 수 있는 그 재미를 이 바닥에서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전역한 지 1년? 예. 햇빛에 많이 걸리신 것 같군요. 에너지 대전환으로 이제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발전 사업 등의 이제 쇠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기업인에 대해서 업종 전환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중요한 문제죠. 저희가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 기존에 종사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그쪽의 기업들이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개인이나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전환, 혹은 산업 전환, 혹은 기업의 그 전환을 돕는 다양한 금융이라든가 또 교육 훈련,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요, 동종 산업 내에서의 전환, 이게 중요합니다. 즉 석탄 발전하던 곳에서 석탄 발전이 줄어들면 대신에 가스터빈을 같이 하게 되면은 같은 화력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줄어든다 하지만 지금 방사선 산업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거든요. 원자력보다도 세계적으로 한 4배 이상 규모가 크고 성장률도 매년 한 11% 이렇게 됩니다. 미국이 지난 40년 동안 원전을 하나도 새로 건설을 완료를 못했거든요. 그랬지만 원자력 공학 분야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굉장히 커졌어요.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방사선 산업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방사선 산업은 우리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식품, 농업, 산업 분야에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동종 산업 내에서의 전환, 이런 것을 해나가게 되면 이 전환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산업 내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이제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전부 사라져서 새롭게 전환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런 분야는 이제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돕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환도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잘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이 분야에 별도의 분과를 두고 고민할 정도로 이건 중요한 문제고, 저희가 잘 준비해 나가게 되면 무리가 없이 이런 에너지 전환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저도 한마디 보태면은, 우리 방금 질문하신 분과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좌초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좌초되는 자산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를 다 합치면 100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경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좌초되도록 남겨두는 인류는 아니죠. 그 좌초되는 부분을 어떻게 전환을 시킬 것인가 하는 정의로운 전환, 화력발전소는 이미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했고요. 어떻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것인가 자생적인 노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전략상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로드맵 상에서 좌초되는 자산들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회 안전망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거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스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수소로 전환할 거냐. 맞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석유 회사들이 재생에너지에도 지금 많이 네.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유소들이 전기차 충전소로, 그리고 수소차 충전하는 곳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산업 내에서의 전환, 이런 네. 것들이 에너지 내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원장님, 저희가 마지막 예. 강연사입니다. 예, 1강부터 5강까지 메타버스, 인공지능, 또 뭐 에너지, 그리고 저희 오늘 강의가 예, 예. 있었는데, 강의를 준비할 예. 때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였는데, 오늘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도 이 호남의 미래 지도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히거나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한 번쯤 쳐다볼 수 있는 지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호남 미래지도 MBC 창사 특별기획 호남의 미래지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